바랍니다. 예, 저는 뭐 간단한 총평부터 좀 간단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후보자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언론이 전 언론이 달려들어서 단독 기사만 100여 건이 훌쩍 넘는 이런 전국적인 검증에 나서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한 가지입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장에서도 저는 그런 분노심과 적개심을 느낍니다. 사실 그 보좌관 대상 폭언이나 갑질만으로도 공직 후보자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격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저희들이 음성을 들었습니다만 듣는 것만으로도 괴롭습니다. 국민들한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겼고요. 후보자가 사과는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쉽게 안 고쳐진다는 겁니다. 갑질 외에도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집중 보고 있는 로또 분양 같은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불법, 편법, 그리고 엄마 찬스, 아빠 찬스, 특혜 사익 추구 의혹, 그리고 입심 양명을 위한 말 바꾸기, 표리부동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의혹으로 사실상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획예산처 장관직을 수행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민들 마음은 이미 떠났습니다. 변명을 듣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가 열린 이상 저희는 철저히 검증할 거고요. 후보자도 국민 앞에서 책임 있게 최대한 해명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재산 형성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질의할 생각이고요. 이제 여기에 보면 불법 부정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일부 가진 자들, 부자들이 활용하는 꼼수 절세라고 편법 정려 이런 것도 조금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사실상 그렇게 좋은 방법이면 다른 국민들도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만 시시하면서 혜택을 누릴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후보자 재산을 봤더니 175억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이니까 시가로 보면 200억이 훨씬 넘는 대자산가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요. 저도 부럽습니다. 그렇지만 내역을 들여다보면 별로 안 부럽습니다. 실망입니다. 불법 청약 의혹으로 4, 50억 벌었고요. 영종도 투기로 36억 벌었습니다. 기타 200억 중에 상속, 각종 정려가 제가 계산해 봤더니 한 120억 정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땀과 노력, 근로와 사업을 통해서 축적한 정당한 재산은 얼마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세대를 포함한 국민들이 깊은 박탈감과 분노를 느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재산 형성 과정과 세대 이전 구조를 저희가 들여다보면 볼수록 뭔가 집안에 이걸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장기간에 걸쳐서 계획적, 조직적으로 관리되어 온 느낌, 그리고 합법과 불법, 공과 사의 경계를 교묘히 넘나들면서 가족 간에 끌어주고 밀어주고 세대 간 자산 이전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런 집안도 있겠죠. 하지만 공직자가 가져야 할 윤리의식과 자기 절제 측면에서는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자세로 살아오신 분이 과연 국민의 혈세를 책임질 기획예산처 장관직을 맡겠다는 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자문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모든 의혹과 사실 문제의식 뒤에 저는 배신자 프레임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사실 신념이고 대국민 약속 아니겠습니까? 저희랑 사실 여기서 같이 공격하셔야 할 분이 거기 후보자석에 앉아가지고 자아 비판하시고 자기 부정하시고 중성맹세를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으니까 기가 찰그렇습니다. 마지막 소임을 다 하시겠다는데 글쎄요. 앞서 이제 내란 동조 여부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렇게 사과를 했죠. 그런데 다른 쪽도 한번 보시죠. 후보자 때문에 뒤통수 맞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후보자를 믿고 의지하고 같이 동지로서 정치활동을 하고 싸워온 정치적 동지들과 당의 위원장도 하셨잖아요. 당원들한테 드릴 말씀은 없습니까? 사과하시겠습니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내란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것은 사과 국민들께서 오케이 하실 때까지 계속 거듭 반복 사과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저기 지적을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의혹인지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총평으로만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 부분을 대목을 지적하시는지 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원님 구체적인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뭐 사과할 게 없다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같이 생활했던 국민의힘 동료들, 의원들 그리고 그 당협 위원들, 당원들한테 할 말이 없느냐는 뜻이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그 원펜타스 부정청약도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종전의 자료 제출과가 다른 주장을 갑자기 하니까 당혹스럽긴 합니다만 받아들일 수 없는 핑계들이 아니, 많습니다. 의원님 갑자기 다르게 한 것은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정치 그만둘 생각하고 로또 청약을 시작했다. 24년도에 정치 그만두고 해야죠. 그만둘 생각을 하고 하면 안 되죠. 사실상 그만둔 거나 마찬가지 그만둔 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장관까지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장관은 정치가 아닙니다. 공직입니다. 행정입니까? 장관은 행정이고 정치가 네.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가 안 되고요. 정치하는 생각으로 장관직에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정 진영에 매몰되지 않고 예,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보고 나가겠다. 말싸움으로 제가 이길 자신은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핑계로 아들 부부 불화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참담한 사정을 제가 개인 사정을 알고 싶지는 않고 물론 뭐 좋습니다. 100% 받아들이더라도 아까 이성희 의원님 지적하셨지만 국토부 부정청약 조사가 끝난 그 다음 날 아들이 전입 신고를 하고 혼인 신고도 그 다음 달에 한. 의원님 혼인 신고는 다음 달에 한 게 아니라 혼례를 올리고 2년까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혼례를 올리고 2년 후에 혼인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조영 의원님 말씀하신 왜 세종에 전세권을 설정했냐. 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선 때문에 제가 주소지를 세종으로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소지가 세종으로 안 되는 상황에서 전세 보증금이 걱정이 돼서 우리 의논했더니 우리 그 담당하시는 분이 중개사 있습니다. 전담하시는 분. 그분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존경하는 이소영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시댁에 부동산 관리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후보자 가족의 전입 신고 여부도 뭐